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토크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김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사상 최대 실적이지만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김 산업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선 다양한 정책과 지원이 뒷받침돼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이슈토크에선 전남도의회 박문호 의원 모시고 전남 지역 김 산업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한류 열풍으로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덩달아 김 산업도 호황을 맞고 있는데요. 실제 추이가 어떻습니까? 네, 우리나라는 전 세계 물김 생산량의 약 65% 그리고 일본이 25% 정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도만 해도 우리나라 물김 생산량은 30만 톤 정도에 불과했는데요. 양식 기술과 품종 개발 그리고 수출 시장 확대에 힘입어서 2018년도에는 567만 톤까지 급증하였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을 비롯해서 총 6개의 시도에서 생산하고 있고요. 2024년 총 생산액이 1조 262억 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전남 생산량이 전체의 79.3%, 생산액으로는 8,347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5개 시도 충남, 전북, 경기, 부산, 인천에서 약 20%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른 김 생산 역시 80.3%로 전남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물김 생산량과 수치가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물김은 바로 인근 지역에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일한 지역에서 물김과 마른 김의 생산량이 같은 비슷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남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런 김이 이 해외에서도 워낙 인기가 좋다 보니까 이게 요즘은 이제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네. 그만큼 김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이런 현실이 오히려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지점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까요? 네, 먼저 전 세계 김을 아까 일본에서 25% 정도 생산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올해 일본의 생산량이 절반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이 이제 반사적으로 이익을 본 이제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요. 네. 일찌감치 이제 한국산 김을 대량으로 일본에서 식품업체 업체들에서 이제 수입을 하면서 네. 덩달아서 수출 물량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한국의 김값이 굉장히 폭등을 했어요. 오늘이 가장 싸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김 가격이 매일 폭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즉 일본이 겪고 있는 이러한 해수 수면의 고온 이런 이상기후 현상이 언제든지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출액 측면에서 보면 한국 김이 호황기지만 국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전에는 굉장히 싼 값에 먹었던 그 밥상에 이렇게 자주 올라왔던 김이 어쩌면은 앞으로 가격이 폭등하면서 우리에게 또 부담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급 조정이 굉장히 힘든 김의 특성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매와 비축 부분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워낙 해외에서도 인기가 좋다 보니까 수출 물량이 오히려 증가해서 네. 국내에 판매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요즘에 해외에 팔려고 하는 그러죠. 그런 경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 산업이 워낙 활력이 돌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김산업진흥지역이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원이 있는 거고 또 정부의 기본 계획이 어떻게 담겨 있는지도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정부에서는 이러한 김산업 성장세를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1차 김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 방향은 세계 김산업을 주도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생산과 품질 안전 면에서 건강하고 우수한 우리 김을 생산한다. 그리고 R&D와 수출을 통해 지속 가능하고 세계화된 우리 김 가치를 창출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7년까지 수출 금액 10억 달러 달성이라는 이 비전을 내세웠습니다. 이 계획은 해양수산부에서 2020년에 제정된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이 2021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나라 이제 김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만든 계획인데요.
이 진흥 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작년과 올해 개소당 50억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충남, 서천을 제외하면은 네 곳이 우리 전남의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네. 바로 신안과 해남, 진도와 장흥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본 계획을 또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4대 전략 그리고 12대 추진 과제도 함께 제시하면서 김산업 진흥을 위해서 정부도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정부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바로 김산업인데 이 전남 지역은 바다가 인접해 있는 지자체가 많기 때문에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신안, 해남, 진도, 뭐 장흥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지금 이제 전략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 특산물을 전면에 내세워서 그렇게 홍보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의정 활동하시면서 이 김산업에 관련된 분들이나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실 것 같습니다. 주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들을 좀 호소를 하시나요? 네, 그 김이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효자 산업으로 이제 발돋움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1조 원이 넘는 그런 매출 그리고 수출 실적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쉬운 점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품목들에 비해서 정책적인 좀 지원이 부족하다. 김치나 인삼, 이제 전통주나 차 같은 경우에는 김보다 많은 정책적 지원도 해주고 있는데 이 우리 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정책적 지원이 좀 부족한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R&D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정부에서도 좀 소극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다는 것. 이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품종 개발이 좀 더디다는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면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출 시장이 현재 124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출 시장도 미국, 그리고 중국, 일본, 태국, 러시아 이곳이 이 5개국에 약 70% 정도를 수출하고 나머지 119개국에 약 30%가 수출되고 있는데 네. 수출에 대한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좀 아쉬운 점도 있고요. 이제 전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하나 있는 것 같은데 그 김산업진흥원이라고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전라남도에서 지난 2016년 광주 전남 발전연구원에 한번 용역을 맡긴 적이 있어요. 네. 진흥원 설립과 관련된 용역을 맡겼고요. 그리고 올해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전남연구원에 이제 용역을 맡겨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에서도 이제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네. 지금 현재 국회의원께서 발의를 하셨는데 이 개정 법률안 내용에 그 김산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네. 우리 전라남도도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법이 통과될 것을 대비해서 함께 지금 이제 진흥원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네, 현행법은 김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이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기관과 관련된 이제 법적 근거가 이제 없었고요. 그리고 이제 향후 우리 김산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김종자 개발 그리고 생산개발 연구개발에 대한 이 내용이 이제까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까지 김에 대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을 한다고 하지만은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일부 담당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수산종자 육종연구소에서 좀 일부 하고 있고요. 네.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는데 고작 연구 인원이 이제 5명 정도에 불과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R&D라든가 아니면 연구 관련된 전체 산업 기반을 좀 획기적으로 끌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전라남도에서 진흥원 설립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과연 진흥원 설립만으로 김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을 것인가? 김산업은 이미 1조 원이라는 세계 시장을 갖고 있는 우리 네. 전라남도의 절대 우위의 이런 산업인데 네. 진흥원보다는 약간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 좀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번 도정 질문에서 한번 이제 물어봤었고 전라남도에서도 그 부분을 함께 좀 고민하자는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국회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그 뒷받침할 수 있을 만한 근거들을 만들어가는 것 같고 또 도의회 차원, 지방의회에서도 지금 이제 그런 대안들을 좀 모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의원님께서 최근 도정질문에서 김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 몇 가지 제시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까?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진흥원이 아닌
약간 더 규모를 키우고 그리고 비즈니스적 모델로 접근해 보자. 그리고 투자와 상품 개발 이런 부분도 좀 같이 해보자. 왜 이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먼저 이제 진흥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죠. 목포에도 한 곳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한국섬진흥원. 네. 21년도에 이제 그 한국섬진흥원이 처음 만들어질 때 우리가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어요. 네. 섬의 미래 발전을 어떤 미래 구상 이런 것을 제시해주고 그리고 섬 주민들의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런 뭔가가 올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이제 초기 단계에서 그럴 수 있지만은 그런 역할을 또 못 해주고 있고 그리고 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또 한계성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라든가 뭐 상품 개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산업을 견인할 수 있냐라는 그런 좀 우려 이런 부분을 이제 집행부에 전달했고요. 두 번째는 국가에서도 이제 연구개발과 관련해서는 목포 이제 순환식품 그 지원센터 이 부분을 활용하거나 아니면은 목포에 이제 건립 중인 수산식품 수출 단지 내 김 관련 R&D로도 충분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자칫하면 우리가 진흥원 설립으로만 몰고 갔을 때 국가에서는 어떤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예산을 써주는데 안 그러면은 굉장히 과소 조직으로 운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남도에서 진행하는 이 진흥원이 혹시나 정말 이름만 진흥원이 오고 굉장히 작은 규모의 조직이 오면은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좀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도정 질문에서 이제 김산업에 대해서 비즈니스적 관점에서 접근을 해달라. 네. 실제 투자와 이제 상품 개발 등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설립하는 국립 한국김공사 아니면 국가가 안 해주면은 전라남도에서 설립하는 한국김공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라남도가 좀 충분히 고민을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데 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김산업 전반에 대한 그 내용을 이해하고 그리고 어떤 상품 개발이라든가 해외 개척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을 먼저 체계적으로 조사를 한 다음에 그러니까 용역을 한번 해보고 정부를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 김산업진흥원의 어떤 기능에 대한 우려를 좀 하셨던 것 같고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앙 차원에서 하다 보면 중앙의 인사가 내려오는 그런 어떤 부작용들도 그렇죠.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이 김이라는 어떤 특수성을 가진 지역의 실정을 좀 잘 아는 조직이 좀 갖춰졌을 때 이 산업이 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좀 해주셨고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도 시청자들이 언뜻 이해하시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김산업진흥원 그리고 한국김공사 예명이지만 네, 그런 공사 형태, 공기업의 형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언뜻 들으면 또 비슷해 보이기는 합니다만 좀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좀 있는 걸까요? 네, 김산업진흥원과 그리고 김공사가 이제 설립이 된다. 네. 그 가정하에 이 공통적인 역할을 본다면요. 연구 개발과 이제 기업 지원 그리고 수출 지원 및 마케팅 그리고 인력 양성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한 기능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전라남도 절대 우위인 김산업이 지속 가능한 이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상품 개발 그리고 투자는 이제 국내 투자도 될 수 있고 네. 해외 투자도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진흥원은 이제 주 기능이 잘 아시겠지만 연구 개발 쪽에 한정되어 있는 게 정책적인 부분이죠.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사처럼 이제 적극적인 상품 개발, 투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고요. 네. 네, 저는 단순히 그 김에 대한 부가가치를 만들어 보자 이런 좀 측면을 넘어서서 네. 이 김에 대한 부가가치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네. 그렇다면은 한국 김산업을 리드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는데 이게 과연 진흥원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실례로 한국에서 이제 김이 주로 이제 마른 김과 조미김 형태로 해외에 수출이 되거든요. 근데 외국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출한 마른 김을 가지고 과자라든가 안주류 그리고 다른 식품으로 다양하게 만듭니다. 스낵으로 그러죠. 하죠. 네. 현지 입맛에 맞는 상품을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현장에 대한 그 현지에 대한 어떤 학습이라든가 연구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현지에 공장을 세우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죠. 왜냐하면은 김 같은 경우에는 기계로 일일이 전부 다 작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데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에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입맛에 맞는 우리가 김을 개발한다면은 서양에서는 그나마 우리 김에 대한 인기가 좀 덜하는데 서양의 입맛에 맞는 이제 그런 김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특히 유럽 쪽에서는 우리 김에 대한 소비가 좀 적거든요. 그래서 유럽 시장도 뭐 개척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후 위기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 해수면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김 양식이 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와 관련된 양식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네. 행정에서는 어떤 일이 좀 터지고 나서 나중에 이 대응을 하는데 좀 약간 느린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즉각적인 대응도 선제적으로 가능하거든요. 하죠. 예.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컨트롤 타워.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김공사가 맡아서 하게 된다면은 네. 어떤 고수온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뭐 종자 개발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어장을 우리가 뭐 공사에서 직접 조성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이제 김과 관련된 그 인력이 지금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3분의 1 정도로 줄었거든요. 네. 2018년도에 한 4,500명 정도에서 지난해에는 약 1,600명 정도로 줄었는데 인력도 양성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임대 형식으로 해서 그 어장을 관리하고 소득을 올릴 수 있게 하는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 비즈니스적 차원 플러스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김 공사 그리고 김에 대한 컨트롤 타워 그러기 위해서는 공사 모델이 더 적합하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이제 지속 가능한 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보완해야 될 점들이 몇 가지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추가로 더 언급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저는 이번 도정지론을 준비하면서 좀 여러 가지 좀 모습을 보았는데요. 네. 김 산업이 이미 전라남도에서 절대 우위 사업으로 올라섰는데도 불구하고 이 김 산업이 과연 우리가 산업이라고 이름을 명명할 수 있을 정도의 체계적인 육성 방안이라든가 어떤 정부 정책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를 던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네. 이 정도 규모의 산업에 연구 인력 5명으로 만족하는 이런 소극적인 자세는 버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산업을 우리 전라남도의 미래 먹거리 지속 가능한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도 네. 전라남도에서도 좀 더 과감한 비즈니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정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졸라야 됩니다. 달라고 해야죠. 네. 이건 이렇게 해달라. 단순히 이걸로 충분할 것이다라는 그런 걸 넘어서서 좀 과감한 액션을 좀 요구하고 싶고요. 그 차원에서 전라남도가 좀 그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전남의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이 자리에서 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김산업 발전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갖고 계시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관련 분야 종사자들이라든지 뭐 정부라든지 뭔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더 추가로 있으실까요? 저희가 화두를 던졌습니다. 저희도 이제 김원희 국회의원의 어떤 공약에 맞춰서 전라남도의 어떤 절대 우위 산업을 만들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민과 그리고 이제 가공, 생산자 그리고 이제 수출을 담당하시는 좀 모든 이 관계자분들이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하면은 김산업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도 좀 토론회도 더 열 계획이니까요. 함께 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지속적으로 해서 전라남도 김이 정말 수출도 전라남도에서 하고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는 그런 산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요즘 천혜의 자원인 김이 해외로 널리 뻗어나갈 정도로 인기가 높습니다. 다만 김 산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더 꼼꼼한 준비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김 산업을 세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논의가 지속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슈토크는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